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와 특히 삼성전자처럼 이런 우량한 종목을 분할 매수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댓글들을 보니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트 에버리지가 무엇이냐면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라는 말이에요. 즉 주가의 등락에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매입 가격이 평균에 수렴한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1000만원을 모두 몰빵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기준이라고 하면은 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100만원씩 혹은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꾸준한 기간 동안 매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등락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였다면 나의 평균 주가는 결국에는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냐면 어느 누구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급락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6만원대였던 주가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42,000원까지 약 18,000원이 급락을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했었죠. 삼성전자 주가는 4만원 이하로 떨어질 거야. 더 심한 분들은 만원, 2만원도 갈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9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는 바닥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어떻나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를 회복했고 삼성전자 주가도 5만원을 돌파를 했죠. 이렇듯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신도 모르죠. 주가의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지만이 나의 평균 매입 단가를 이런 하락장에서는 더욱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만든 건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분기별로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씩 매수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17년 4월 17일, 7월 17일, 10월 17일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날짜가 나타난 거고, 매수가는 그날 종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마다 매수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매수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이 매수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원에 딱 끊어져서 매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매수 금액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내었고, 이 실매수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수를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날짜와 매수가, 그리고 실매수 금액, 그리고 매수 주식수, 이 네 가지만 같이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기별로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원씩 매입을 했을 때 2020년 4월 17일 되었을 때 실제로 삼성전자를 매수한 총 금액은 1270만원이 되고 매수 주식수는 263주가 돼요. 그리고 매수 평단가는 48,323원이 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를 그래프로 옮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자, 이렇게 1270만원치를 263주를 매입했어요. 그랬을 때 매수 평단가가 48,323원인데 이제 3개월이 지난 7월 17일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매수가가 6만원까지 크게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또 우리가 100만원치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을 때 매수 평단가가 어떻게 바뀌냐면, 보이시나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동일하게 100만원씩 매수를 하였죠. 그리고 매수 가격은 6만원이었고 매수 주식수는 16주. 이렇게 됐을 때 평단가는 48,323원에서
약 49,000원으로 700원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수가는 약 9,000원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 매수 평단은 900원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즉 전에 매수했던 가격보다 10%밖에 매수 평단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였더라도 내가 매입을 했을 때 매수 평단이 크게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삼성전자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51,400원에서 6만원이 아니라 4만원까지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내 매수 평단가는 약 47,000원, 8,000원 이 정도 되는데 시세 차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3년 동안 매수를 하다 보면 매년 배당금을 약 3.5% 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3년 동안 지났을 때 주가가 매번 4만원대를 기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을 때 이렇게 주가가 6만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죠. 지난 1월달인데 이때 일부 물량을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항상 큰 수익을 주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은 제가 3년을 설정하였지만 2년만 더 늘려서 2015년도부터 진행하였다면 매수 평단가는 훨씬 많이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1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2만원대였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매수를 했다면 아마 3만원대까지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항상 매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아니면 5천만원, 1억 목표 금액을 이룰 때까지 꾸준히 매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금액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매수 주식수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매수 금액 단위가 되려면 5천만원, 1억 적금을 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수 주식수를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나는 삼성전자를 500주를 매입할 때까지는 절대 매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대가고 그 중에서도 우량주 장기 투자를 가장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률이 약 22.5%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는 약 2150억 달러가 되는데 워렌 버핏 같은 분도 연간 수익률이 22.5%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소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수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테마주라든지 급등주 이런 종목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고 이런 종목들을 너무 많이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22.5%라는 수익률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전에는 테마주, 급등주 이런 종목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를 해봤을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하지만 급등주, 테마주를 통해서 단기간에 올렸던 수익은 결국에는 급등주, 테마주를 통해서 그 수익 이상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주라든지 테마주를 통해서 투기를 하다 보면 절대 수익을 볼 수 없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런 우량주 가치주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투자 원칙,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즉 한마디로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테마주, 급등주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다 보면 매수하자마자 초단위로 마음이 졸여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술주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인데 주가가 떨어지던 올라가던 마음은 항상 평화롭단 말이에요. 평화롭지 않은 분들이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종목 분석과 믿음이 없이 투자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았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장기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을 조금이나마 분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들의 섹터별로 나눠져 있는 차트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가장 많이 워렌 버핏이 투자한 섹터가 금융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 쪽이고 세 번째는 소비재 이쪽인데, 일단 1번, 2번만 확인을 하게 되면 금융과 기술 쪽에 거의 한 75%를 워렌 버핏이 매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금융과 기술주를 국내 증시에 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금융업과 일본, 미국 이런 금융업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업은 해외 금융업에 비해서 자본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라든지 기업은행, 신한지주, KB 이런 금융업 같은 경우에 해외 금융업과 한마디로 비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버핏이 투자한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인데, 기술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전기차 배터리, LG화학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기술주들은 금융업과 다르게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약 300조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조가 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죠.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작용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런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금융업보다는 여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항상 매수를 해야 되고, 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40여일 만에 외국인의 자본이 들어왔는데 이때도 기술주 위주로 크게 상승을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술주 위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와 분할 매수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워렌 버핏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 영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